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드러난 바이오 행정명령 후속 조치, 바이오에 20억 달러 투자, 제조 인프라 구축에 10억 달러 투입, 우려했던 외국 기업 제재는 빠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바이오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데 20억 달러, 약 2조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죠. 이 중 바이오 산업 제조 기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5년에 걸쳐서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했던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생산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제재 실행안은 이번 행정명령 후속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을 해서 미국에 공급하는 기업에 새 행정명령이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미국이 이번에 투자로만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조치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첫 번째 내용, 베일 벗겨진 바이오 후속 조치, 바이오에 20억 달러 투자, 그중 제조 인프라 구축에 10억 달러 투자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조 인프라 구축에 10억 달러 투자인데, 이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백악관이 14일 행정명령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이니셔티브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상 우리가 바이오 하면 바이오 의료기기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 바이오 산업이 무엇이냐, 바이오 산업의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부터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른 국내 바이오 산업의 분류를 찾아보면 바이오 의약 산업, 그리고 바이오 화학,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식품, 바이오 환경, 바이오 의료기기, 바이오 자원, 바이오 서비스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오 협회에서 구분한 바이오 산업과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는 더 디테일하지 않아서 따로따로 제가 적어드린 건데, 바이오 헬스케어, 농업, 식품업 등 응용되는 분야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일반인을 위해서는 질병치유, 연료공급, 식품공급 등 바이오 기술의 역점 관점으로 분류를 설명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분류가 더 정확해서 이 한국의 분류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죠. 바이오 의약 산업 부분이에요. 바이오 의약 산업 부분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지금 롯데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롯데도 지금 뛰어들었죠. 이렇게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도 다 의약 부분인데, 이 지금 의약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가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여기에 중점적으로 힘을 쏟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이오 화학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특히 화학과 같은 경우는 농업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농산 비료 같은 것도 다 이런 쪽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은 바이오 의료에 국한된 것이 아닌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행정명령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번에 바이오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2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 중 바이오 산업 제조 구축,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제조 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5년에 걸쳐서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니다. 여기에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가 상업, 국방공급업의 중요한 제품의 제조 능력을 키우기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미국의 공장을 만약 세운다면 장려금도 지원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료의약품, 항생제를 비롯한 필수 의약품의 생산을 지원하는데 4천만 달러, 국방 공급망용 바이오 소재를 고도화하는데 2억 7천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농부들에게 지속 가능한 비료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5억 달러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비용의 5억 달러 정도가
비료의 공급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를 연구시키기 위해서 1억 7천만 달러의 규모 예산을 제정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의학 부분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힘을 쏟겠다라는 거죠. 이 밖에 바이오매스, 다시 말하면 친환경 연료, 바이오 자원이죠. 지금 바이오 자원을 연료 및 소재를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 생명공학 인력 양성, 신약 임상, 그리고 농업 관련 규제 혁신 등의 세부 계획들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바이오 행정명령에 대해서 백악관은 물가를 낮추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보건 상황을 개선하며 탄소 배출을 줄일 것. 여기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라고 나와 있던 것이 바이오매스를 통한 연료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명공학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재차 강조되었다고 하고 중국을 의식한 발언도 나온 만큼 지금 중국 바이오에 대한 견제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바이오 산업을 미래 국가 경쟁력 산업,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해서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시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설리번 보좌관은 해외에서 우리의 지정학적 비교 우위를 강화시키려면 국내에서 국력의 원천을 채우고 재활성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생명공학이 노력의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우리는 반도체 제조와 첨단 통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다른 나라를 뒤쫓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 자, 지금 반도체 제조, 첨단 통신, 이게 5G, 6G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첨단 통신에 대해서도 강화한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힘든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생명공학에서도 같은 우를 다시 벌어들일 수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캐설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도 생명공학 및 제조는 국가를 방어하는 국방부의 임무를 변역할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들도 이런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미국의 선두 지위를 박탈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가 미국 외에서 생산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제재가 이번에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한국이 좀 안심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 특히 바이오 의약 산업 부분들이 미국에 진출해야 되고 그동안 다른 바이오 산업 부분들도 미국의 진출이 더욱더 빨라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외국 기업 제재 빠진 바이오 자급, 국내 바이오 기업 안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당초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뗐던 만큼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만들어진 바이오 제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규제하는 정책이 나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 특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러한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를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미국 정부는 제약 바이오 업계의 예상보다 온건하게 투자를 통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전공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바이오 의약 산업의 부흥, 이것을 더욱더 주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번 예상보다 약화된 시행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에서 생산에 특히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생산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정책을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완화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법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 생체의약품, 복제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제약 등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할 경우 미국에서의 약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작용 때문에 복제약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복제약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러한 의약품들을 구매해야 된다라는 것. 지금 원재료만 미국에서 유통돼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제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위탁 생산을 맡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도 14일 보고서에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은 고가의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대신에 가격 경쟁력이 핵심 의약품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 제재의 대상이 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의약품 가격 인하를 추구하는 미국 정부의 방향과 대치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미국에게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는 국내에 CDMO, 위탁 생산 기업에서 생산 수출되는 의약품의 개발사가 미국 기업일 경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연구 개발을 이미 미국에서 마친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것이 미국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현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위탁 생산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이 복제약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주문한 양이 줄어들게 되죠. 이를 위해서 롯데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원 규모를 보면 미국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위탁 생산 경쟁 기업은 당분간 등장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의 제조 기반 구축을 위해 5년간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만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이오 산업은 지금 바이오 의료 산업은 바이오 산업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10억 달러가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 의약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될 정도로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를 통틀어 1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 의약품만 쪼개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이터는 미국 제약사들이 중국 등 해외에 맡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대체하기 위해서 최대 180억 달러에 이르는 일회성 비용과 매해 인건비 120억 달러가량을 감당해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 물론 10억 달러가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로 쪼개져 있는 이 금액을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에는 그렇게 크지 않는 금액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최근 생산을 외주화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만큼 미국 기업들이 이번 지원을 계기로 자체 생산 능력 확충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투자를 했어도 거의 대부분 외주화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이런 쪽으로 더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번 미국의 바이오 산업 육성이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따른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8월 달에 미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반도체와 과학법을 공표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시설 구축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에 무려 2,80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 못지않게 미래의 먹거리, 그래서 미래 산업으로 미국이 점찍은 산업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서도 반도체 산업과 유사한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백악관은 바이오 산업이 2030년 글로벌 제조업의 3분의 1을 차지해 약 30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30조 달러에서 지금 20억 달러의 투자? 이것은 결코 아주 적은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자기들이 다 먹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바이오 산업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웅제약에서 나오는 그 2021년에 글로벌 바이오 산업 시장 현황과 전망 비교라는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전에 분석을 했던 바이오 산업의 시장 현황을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분석해 놓은 바이오 산업의 시장 전망을 보면 더욱더 커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2027년만 해도 이 갭이 거의 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분야별 글로벌 바이오 산업 시장을 보면 헬스케어 부분이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높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나 작물 생산 및 농업, 산업공정, 천연자원 및 환경, 기타 부분에서 이러한 바이오 산업, 친환경도 다 바이오 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별 글로벌 바이오 산업 시장을 봐서도 지금 분야별 포지션은 똑같은데 지금 DNA 시퀀싱이 좀 더 커지죠.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 시장을 보더라도 북미 지역이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북미 지역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북미에 진출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미국 진출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미국의 바이오 산업 패권 확보를 천명한 만큼 우리도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세워서 미국 시장을 진출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일본의 정밀 화학기업인 후지필름이 최근 미국 내 바이오 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후지필름은 미국과 유럽 공장을 업그레이드,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65만 8천 리터로 현재의 4배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 산업 생산 1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필적하는 규모이죠.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 바이오 생산 시설을 확대하기로 한 이상 제3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 한국보다 뒤처진 일본이 이를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삼성과 같은 경우는 지사를 더욱더 키워서 미국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롯데도 지금 바이오 부분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 진출하며 이것을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번에 이러한 것들이 롯데에게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